증여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8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아파트 2채와 빌라 3채가 있는데 빌라는 임대사업자고 아파트 한 채는 비과세 받기 위해 작년 5월에 자녀한테 증여했습니다. 집이자가 큰 평수로 갈아타게 하려고 내놓을까 생각 중이고요. 아파트 추천은 따로 상담을 받으러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증여한 집이랑 섞이다 보니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돼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에 언제 취득했고 어떻게 거주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주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최종 1주택 비과세 이 기산일 우리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바로 매도하시면 안 되시고 자녀한테 증여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전에 상담 받으셔서 추천 물건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전략 잘 세우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A라는 아파트 구독자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몇 년 거주했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한테 증여한 시점은 2021년 5월 달에 증여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이 3채가 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C주택과 D주택과 E주택이 함께 있는데 이 세 주택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형주택, 빌라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자녀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증여한 물건은 이제 내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A, C, D, E 그래서 총 4채가 있는데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기 때문에 거주한 주택은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언제든지 매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1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받기 위한 기산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잘 따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이 법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점이 새롭게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매매 서로가 양도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분부터 최종 1주택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증여를 한 거 아닙니까? 증여는 매매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를 엄청나게 많이 자녀한테 비과세 받기 위해서 바로 A라는 주택을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고 바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또 추가로 들어왔죠. 증여와 용도 변경이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이 용도 변경은 오피스텔을 주로 얘기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최종 1주택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업무용으로 전환시켜서 용도 변경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신 분들, 이분들도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종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이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21년 5월에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21년 2월 17일 이후에 증여를 하신 거죠. 그럼 우리도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증여한 시점에서부터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바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최종 1주택 비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로 거의 뭐 한 30% 이상의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A주택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2023년 6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A주택을 그러면 2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된 이유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전부 다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새롭게 기산한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린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비과세 가능하다. 자, 우리 구독자님 사례와 또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B를 증여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이 거주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23년 6월에 매도를 해야지만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자,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이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B라는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이 B라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일시적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도 B는 2021년 5월에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했다면 A주택은 23년 6월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B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A주택을 즉시 매도해도 A주택은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위 사례랑 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위의 사례는 뭐죠? 과세죠, 과세. 자, 과세로 매도했을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는 증여로 매도할 경우 또는 용도 변경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최종 1주택에 걸려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지만 밑의 사례는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 비과세는 제외하는 요건으로 인해서 최종 1주택에 걸리지 않고 바로 즉시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앞전에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최종 1주택에 걸리게 된 거고요. 증여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